아이들이 걷고 말도 막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나와 이 인지 수준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사실은 착각을 한다라는 건데요. 턱없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뭐 상대방의 막 마음을 헤아려 갖고 어떤 수를 쓸 만큼의 그런 거 무시하는 거 인지 아니에요? 능력이 안 선생님? 되고요. 아이들은 원래 본능 덩어리로 태어나요.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감정이 2개밖에 없어요. 쾌의 불쾌밖에 없어요. 네. 그러면서 점차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만 6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막 자기가 추론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돼요. 그래서 본능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를 피하고 싶은 그저 단순한 마음이에요. 그래서 네. 엄마가 지시를 할 때 못 들은 척하는 거는 피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무시하려는 게 게 아니라. 아니에요.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어른이다. 얘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. 수준을 딱 일단 내려보고 얘기를 그렇죠. 해야 되는 거군요. 그리고 난 어른이며 동시에 관대한 사람이다. 내가 할 것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. 네. 제가 널 무시했지. 그럼 나도 널 무시할 테야.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거야만 계속 가시면은 아이들도 다 제자리 찾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유독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주변에 보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몇몇 엄마들이 있어요. 그런 엄마가 있어요. 참 천상 여자에다가 예. 천상 엄마야. 어쩜 저렇게 그냥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냥 그렇게 자상한 엄마가 있는지. 그래요. 근데 이런 것도 좀 타고나는 거예요? 뭐예요?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. 있죠. 예, 뭐 굉장히 어떤 선한 어떤 기질 이런 부분을 타고난 분들이 계시지만 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아이였을 때 경험이에요. 내가 자식이었을 때 경험.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. 그 육아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사실은 우리 부모예요.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말, 했던 행동. 내가 짜증 냈을 때 매를 들었느냐, 기다려줬는가, 적절히 통제해줬는가. 이런 경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좋은 부모는 그냥 육아서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애들은 어려. 이거는 뭐 내가 어른인데 이게 나오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. 근데 더 그렇죠. 노력해야 노력해야 된다라는 되는 거예요. 거죠. 네. 왜? 내 애도 나를 보고 자란다라는 그렇죠. 거니까. 대물림 되니까. 네, 네. 맞습니다.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. 네. 자, 육아 스트레스 이것이 고민이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?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괴롭다. 자,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정말 어느 순간 나는 어디 있지?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로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? 자, 이런 고민 있으신 분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우리는 아니 우리 이혜은 씨는 이 존재감이 굉장히 많으시군요. 저 네. 요즘 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. 그래요, 맞아요. 저만 그런가요? 어머. 저는 그런 반. 네, 이렇게 할게요. 저도 반이 맞는 것 할게요. 같아요, 그래요. 사실은. 네. 어떨 때는 정말 그래도 내가 지용이 지민이 엄마로서 좀 힘들 때도 있을 때 그렇게 부딪힐 때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네. 들 때도 있거든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혜정 씨, 네, 어떠세요? 뭐 지금은 약간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그나마 좀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육아랑 가정일을 하면서 일단 전업주부다 보니까 이제 뒷바라지하고 밤에 딱 누우면 우리 집은 신랑이 벌어온 돈 수입으로 지금 되고 있고 네. 애는 지금 잘 크고 있고 알아서 잘 나는 크고 뭐 있고. 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좀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. 그래요. 아니, 그 희한한 게 어떤 조사를 보니까 선생님, 그 육아만 전담하고 있는 전엄마의 스트레스가, 육아 스트레스가 일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워킹맘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엄마들은 바깥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요. 네.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집안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저도 주말에 내가 이렇게 일하고 힘들다고 우리 남편이 뭘 했는데 그래요. 그럼 너무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엄마들이 주로 전업맘들이 하는 일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. 자기는 세수도 못 하는데 애는 매일 목욕을 시켜요. 밥을 차리고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라는 말도 안 해줘요. 특히 어린아이들은 생전 얘기를 안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잠들 때 되면은 내 삶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? 그러니까 이게 꼭
보상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그래요. 편안해, 잘 굴러가, 아이들이 잘 컸어,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잘 풀지 못하게 되면은 너무 억울한 감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네.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꾸 짜증과 화를 내기도 하고, 또 어느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요. 아, 몰라. 안 해버리는 그렇지, 거예요. 안 할 그래서 거야. 배변 훈련도 안 하고 밥도 다 먹여줘요. 힘드니까. 또 항상 나는 불행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믿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미워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, 네. 또 이런 것들이 더 육아의 스트레스를 배가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. 저도 부모 잠깐 쉬었을 그 몇 개월 동안 네. 집에서 있어 보니까 저는 옛날에는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. 나는 정말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너무 힘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.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진짜 답답한 걸 제가 너무 공감하거든요. 네. 그럼 선생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내 나름의 가치도 찾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정말 좋은 그렇죠. 엄마이자 좋은 예, 아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. 예. 어떤 방법이 있어요?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동안에 육아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뭐 흔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것처럼 사고를 바꾸는 게 필요한데요. 네. 첫 번째로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.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야.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